언젠가 대통령도 되실 수 있는 오, 분이니까 진짜? 꿈은 크게 가져야죠. 그렇다면 이 방송은 오늘 여러분 성지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전남친 닮았다. 약간 또 어디서 또. 또 김성애 대변인님이 슈퍼 팬이라는 거예요. 립제이 완전 매니아에다가 굉장히 관능적이고 춤은 립제이. 아내 몰래 내가 혼자 춤을 따라해본 적 있다 없다. 그냥 이렇게 흔드는 정도지. 흔드는 예, 정도. 그러니까 다른 적이 많아. 맞아요, 맞아. 근데 이분은 누가 똑같. 가장 최악이었죠? 오윤혜 씨? 난 이낙연 씨하고 네,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인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치 고품격 시사방송처럼 가야 할 것 같은 오늘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오늘 모시는 이 게스트분을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는 사실 누군지도 몰랐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얼핏 이분의 방송을 봤는데 엄청 진지하고 뭔가 되게 차분하면서도 내가 모르는 이야기만 자꾸 하시길래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매주 이분에게 시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 많이 달라졌나요? 매번 저를 가르치실 때마다 약간 네. 헛웃으면 이거 내가 몇 주 전에 했는데 또 물어봐 약간 이런. 근데 귀여운 눈빛이 아니라 네. 뭐 이런 극혐. 뭐 이렇게 몰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까지 또 그러니까. 끌려오셨어. 김성애님. 네,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어쩌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오라니까 왔지. 아니, 저희가 이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윤혜 씨랑 같이 강성범 TV에서 극한 시사 진행하시니까 좀 나와주십사 하고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처음엔 알겠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이 오정 TV의 실체를 아시고 나서 나 거기 못 나. 손살에 나 거기 못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이미지 너무 깎아먹을 것 같아서 안 나가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네. 매주 보는 사이에 매정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도 지금 앞두고 그래요? 계시고. 네. 내년엔 총선이 없어. 없어. 언젠간 나가실 거잖아요. 24년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출마 언젠가 대통령도 되실 수 있는 오, 분이니까 진짜? 꿈은 크게 가져야죠. 그렇다면 이 방송은 오늘 여러분 성지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네. 요즘은 정치인들이 되게 친근하게 좀 맞아요. 다가서야 되잖아요. 대중과 함께. 네. 오히려 오정TV 나오시면은 팬들이 늘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안티가 늘어날 수도 네. 있고. 네. 어쨌든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게 될 아, 기회가 네. 많잖아요. 네. 근데 김성애 대변인님은 제가 만나본 그런 분들 중에서 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네. 괜찮다. 진국이다. 내적으로도 괜찮은데 우선 약간 외모도 괜찮잖아. 이 정도면 귀여운 거 아니야? 귀여워. 언니도 귀엽고. 겉은 차가운 도시남자처럼 하지만 속은 되게 따뜻한 분이실 것 같아. 또 미국에서도 살도 오고 나름의 에피소드가 많아요. 유학파야? 그래서 오. 오늘 그동안의 정치 시사 이런 평론 말고 네네. 김성애라는 사람이 궁금하다. 그렇지. 남자 김성애, 인간 김성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 어디 가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못하죠. 예. 그죠? 맨날 정치 이야기만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도 아무도 관심 없죠. 안물 안 거고. 당연하죠. 근데 솔직히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시죠? 아니 별로 없어요. 되게 선 긋는다 초반부터. 엄청 선거. 엄청 저 선거. 선 되게 넘고 싶어지네. 우린 무조건 선 찢어야지. 그리고 이게 요즘 정치가 이상해져 갖고 네. 정치인의 사생활을 캐고 정치인의 가족을 파헤쳐 보는 게 되게 당연한 일고 스포츠처럼 돼버려가지고 정치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그 사람이 내세운 정책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 한번 보자. 너 까면 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요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는 분들 많아서 네. 그냥 웬만하면 제 사생활 얘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자리에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털리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살살살살 그리고 왜냐면 어쩌면 여기는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도 않거든. 맞아. 영향력도 없거든. 3만 5천밖에 안 돼요. 별로 살살할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조회수 막 터지는 거 엄청 나오는데 보면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좋기로 유명한 방송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희 채널이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좀 처음 뵀으니까 네.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네. 이런 질문 좀 민망하긴 한데 네, 해봐. 제가 열린민주당이라고 해서 열린민주당은 뭘까? 왜냐면 민주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열린민주당은 어떤 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당 같은 정당입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을 느려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제 줄여서 하면 민주당 이렇게 되고요. 지난 총선 때 선거 제도가 바뀌면서 비례대표를 예전에는 큰 정당들이 다 가져갔는데 네. 그렇게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후보는 안 내고 비례대표로만 승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비례대표를 냈는데 이제 다른 데들과 다른 것은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선출하고 순번도 당원들이 매겨서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참여민주주의를 하는 형태로 제가 선거를 치렀다는 의미를 두고 시작을 했던 정당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모르겠지만 나는 어쨌든 모르겠지. 비례대표라는 거는 정당이야. 네. 있어. 비례대표는 그냥 그 당원들끼리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 정당을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할 때 투표하면 그 퍼센트대로 먹는 거예요. 맞아. 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녹색당 찍고 싶었는데 녹색 무슨 당이 있는 거야. 그게 더 위에 있었어요. 잘못 찍었잖아. 아, 그러니까 이름들이 너무 다 비슷비슷하고 많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하고 생각하는 정치적 지향에 대해서는 비슷한 점이 네. 분명히 있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과 정치 개혁이라는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점을 기존의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강조했던 것이고요.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듣다가 채널 잘못 왔나? 오정TV 아니 무슨 뉴스 왔나? 이렇게 착각하신다고. 오정TV에서는 이런 거 안 듣고 싶고 그냥 김성애 대변인님의 덧니를 보고 싶어요. 이분이 덧니가 웬만하면은 활짝 안 웃어. 진짜 웃길 때만 내가 막 맞춤법 틀릴 때 옆에 막 엄청 웃거든. 그거는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이 그쵸.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정TV에서는 여러분들이 김성애 대변인님의 덧니를 실컷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나왔어요, 이분이. 고려대 심지어 지구환경과학과. 이과 남자네, 이과 이과예요. 남자. 아, 이과 섹시하잖아. 뇌생남이야. 그래서 저렇게 뭔가 차갑구나. 차가운 도시 아, 남자 이과가 느낌. 원래 차갑나요? 아, 뭔가 좀 이과는 이성적이고 계산 잘하고 맞아. 이런 이미지인데. 아, 그냥 이과는 수학을 잘하면 가는 거라서 딴 거는 뭐 이과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니긴 한데. 아, 그래요? 혈액형 뭐예요? 또 나왔다 아니, 혈액형. 궁금해서. B형일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아니야, B형 아니야. 맞춰보세요. B형 그럼. 아니죠? 네. 제가 제가 느꼈을 때는 네. A형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요런 넘어가야겠다. 요런 거 특히 이과생들이 제일 싫어하거든. 그렇구나.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혈액형으로 성격 맞추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절 싫어하시는군요. 딱 매주 싫어하지 만나도 정을 안 줘. 그걸 오윤혜 씨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혈액형으로 사람 맞추는 거를. 근데 틀렸잖아요. 네. 네, 틀렸어요. B형! 아니 틀렸다고요. O형. 아, 뭐 그렇게 가지고 그거 못 맞춰. 네. AB형이에요. 아, 내가 맞췄잖아, AB형. 그렇습니다. 리라 초등학교. 네. 여기 엄청 비싼 그 사립. 사립학교잖아요. 부잣집 아들. 스케이트 많이 하는. 스케이트 타세요? 전 잘 못 탔고 제 동생은 잘 탔어요. 그럼 동생도 그럼 리라 초등학교? 네, 뭐 같이 다녔어요. 강남 부잣집 아들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부잣집은 아니고요. 그냥 네. 예, 평범한 직장, 중산층. 중산층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해서 알게 된 게 김성애 대변인님 빼고 모든 가족이 다 강남에 산대. 그래서 사이가 안 좋다는 거야. 오, 왜요? 왜 그러면 김성애 대변인님은 강남에 안 사세요?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어디 사세요? 저는 지금 성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성동구도 좋은 동네지. 그래. 어딘데 거기가? 성수동. 거기 대박이지. 성동구가 되게 넓고 그래요? 그 중에 성수동이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어쨌든 리라 초등학교, 네. 이거 부잣집 자제들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에 나온 부잣집 도련님. 외모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유학도 가셨고 언제 가신 미국을 거예요? 왜 가게 되신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가족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정착을 살고 있었고 네. 저 혼자 여기 남아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네. 결혼도 하고 그러고 이제 부모님도 뵐 겸 공부도 할 겸 그래서 이제 유학 겸 뭐 이런 겸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대학원 살았죠. 느낌으로 대학원 과정을 하려고 갔었어요. 결혼까지 다 하고 그럼 미국 네, 가신 네, 거예요? 네.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 여자 만나 좀 아쉽지 않으세요? 너무 일찍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29에 했으니까 저희 때로 치면 그러네. 아주 늦은 건 일찍. 아니었어요.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도 다니다가 직장도 직장도. 다니다가 그때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을 때인데 네. 동대문에 출마했던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데가 제 첫 직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정치 쪽에 입문하시게 된 원래 거예요? 정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분이랑 같이 일을 했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선거에 나가갖고 8만 명이 투표했는데 11표 차로 똑 떨어져가지고 아, 11표 차이로. 아쉽겠다. 뉴스에도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의 선거에 3표 차로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래서 또 홍보 효과도 없었겠네요. 예, 그 이제 하남 쪽에 출마하셨던 분인데 그 양반 별명이 문세표가 됐어요. 그래서 성이 문씨였거든. 그래서 이제 3표로 떨어져서 11표로 떨어지는 우리는 표차가 그거보다 많잖아요. 그 뉴스에도 못 나오고 떨어졌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 이거는 뭔가 부정이 있다. 아, 그래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제가 구성을 해서 네. 예, 선동하는 스타일이네.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밝혔어요? 밝혔어요? 근데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어떡해요? 선관위에서 하는 투표 자체는 부정이 없었고 네. 그건 아주 엄밀하게 잘 됐는데 네. 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위장 전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선거인 명부 10만 명을 다. 며칠 밤을 새면서 다 봐갖고 네. 그 중에서 위장 전입한 사람들을 제가 30명을 잡아냈죠. 그럼 어쨌든 그럼 뒤집혔나요? 30표, 네. 그 지금 11표 차보다 네. 더 큰 표차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에서 이 선거는 무효. 네. 선거 무효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요. 그 재선거를 했죠. 재선거. 재선거는 무효니까 그 다음 해에 다시 선거를 하는 거예요. 네. 후보는 갔고요. 아니죠. 후보도 그 다시 선거는 바뀌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바꿀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때 5선 국회의원을 동대문에서만 20년 했던 분이 그 무효가 되고 나서 그럼 나 안 해. 정계 은퇴를 하시고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왔어요. 누구요? 아주 막강한 분이 왔죠. 누구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분. 이재명? 윤석열? 아닌데? 허경영? 심상정? 난 몰라. 안철수? 안철수다. 안철수? 2000년에 정치를 했던 사람을 찾아야죠. 난 지금 모르지. 2000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 아, 홍준표! 그렇죠. 아. 홍준표 의원이 그 전에 선거에 나갔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놀고 있다가 네. 2000년 선거에서 송파에 출마해서 똑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2001년에 보궐선거가 열리니까 동대문으로 옮겨서 제가 같이 선거운동했던 허인혜란 분하고 붙었죠. 아. 그래서 허인혜가 또 떨어집니다. 예. 어떻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네요. 저는 재보궐선거하고 이제 또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미국으로 그러면 유학 미국 생활을 하고 미국 가시기 전에 어쨌든 정치에 정치. 관심이 많으셨구나.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원 전공도 원래는 정치학으로 해서 여론조사로 선거 민심을 살피는 방법, 뭐 후보 홍보 방법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 미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근데 그거 플러스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도 보고 하려고. 예, 그래서 미국을 갔죠. 그럼 미국에서 전공하신 거는 뭐 정치 외교나 이런 거를 전공하신 거예요? 그때는 공부를 못했고요. 네. 가자마자 예, 저희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예,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전 가족들이랑 먹고 사는 길로 네. 돌아서서 그냥 생활인으로 그때 막 샌드위치 굽고 미국에서 정말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먹고 살기 강성범 위해서. 씨가 자꾸 토스트를 굽는다 그러는데 토스트 굽는 거 아니고 이제 토스트 아니고. 아니 그냥 가족들이 거기서 이제 뭐 조그만한 조그만 자영업을 했어요. 또 쇼핑몰 가면 이렇게 있죠. 쭉 입점돼 이렇게, 있잖아요. 예, 뭐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게 중에 하나도 했고 네. 또 이제 밖에다가 다른 샌드위치 가게도 하나 있었고 하다가 좀 잘 되면 또 팔고 또 다른 거 뭐 할까 찾아보다가 나중에 통닭도 구웠어요. 오. 근데 이제 정말요? 한국식 통닭 말고 로티세리 치킨이라고 이렇게 네. 불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트럭에 있잖아요. 많이 팔아요. 그쵸, 맞아요. 트럭에 많이 파는 거예요. 네. 제가 트럭에서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가게를 히스패닉이라고 하죠. 멕시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멕시칸들의 레시피로 예, 네.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약간 아시아계인이었을 텐데 인종차별 이런 거 없었나요? LA에는 코리아타운. 백인이 안 사니까 네. 아, 그런 백인이 안 살아요? 거의 없어요. 아니, LA 에? 예, 아예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전체 인구에서 아시안 흑인이 한 10% 조금 넘는데 LA에 오면 히스패닉이랑 막 이렇게 다 다 섞이면 모였구나. 백인들을 만날 일이 잘 없이 멕시칸 가게 할 때 이제 히스패닉들만 상대를 하니까 네. 어차피 서로 다 남의 나라 와서 어려운 형편이지 않습니까? 서로 도왔겠네. 예, 뭐, 그럴 일은 없었겠네요. 잘 지냈죠. 미국에서 몇 년을 살다 오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아, 오래 30대는 있었네. 미국에서 다 살았어요. 정치의 꿈을 갖고 있다가 전혀 다른 길이잖아요. 네. 안 힘드셨어요? 10년 동안. 뭐 돈 잘 버니까 재미있었고요. 아, 돈은 예, 잘 예, 벌렸어요? 예. 이때 애기들도 낳아서 그때도 이제 애도 나서 다 키웠고 네. 그러면서 또 사회활동도 사회활동대로 병행했어요. 예를 어떤 들면 사회활동이요? LA에도 노사모가 있었거든요. 노사모가 아, 노무현을 사랑하는 예. 모임. 예. 아, 노무현을 노사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노사모 모르는구나. 네. 와, 노사연은 알아요? 네.
우리 나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 LA에도 있었다. 네, 되게 큰 조직이었고 그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오, 진짜요? 시민 자원봉사 단체였거든요. 예. 그래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LA에서 뭐 했냐면 LA는 그때는 투표를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LA 공항에 나가서 노무현을 설명하는 팜플렛 이렇게 만들어서 서울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요?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걸 다 자원봉사로? 비행기 돌아가시는 길에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노무현 이런 사람이라고 뭐 그런 활동들 하고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면에 이렇게 반하셔서 먼 미국에 있는데도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할 정도로 팬이 되신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마음도 그랬고 판사하다가 변호사로 잘 나가다가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나중에 이제 검사들이랑 싸우다 잡혀가기도 하고 네. 그러다 정치에 입문을 해서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군사 독재 시절이었잖아요. 그럼 막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한테 그쵸. 막 큰 소리도 막 뻥뻥 치고 네. 그런데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김성애 대변인님은 그래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나 니즈를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를 해서 고려대 예, 학생이었는데 예, 길을 엇나가기 시작했던 게 문제였던 뭔가 거죠. 타고났나? 약간 그런 매력 정의감이나 뭐 이런 것들? 타고났나? 그런 거에 매력을 느낀 게 어떤 거?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이런 야망. 뭐 그런 자만심도 물론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세상 모르고 살고 그냥 열심히 학교 다니고 얌전히. 비교적 얌전한 모범생, 학생이었어요. 예. 네. 제가 12년 개근상 받은 학생이었거든요.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다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교과서에서 다 배우니까 우리 때는 예를 들어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런 게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네, 그랬을 배웠어요. 거예요. 네. 예. 우리는 그거를 아예 안 가르쳐서 대학에 들었는데 선배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사람들 이렇게 죽였다고 사진 보여주는데 약간 막 충격받았구나. 엄청 그때. 충격받았죠. 근데 누군가는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약간 의협심이 발동하는 그때 거지. 막 그러고 이제 한창 시위도 많이 하던 때였고 90년대 초라서 그때 노태우 씨가 대통령 하던 때였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저랑 동기인 학생이 시위 도중에 경찰들한테 잡혔는데 네. 경찰들이 쇠파이프로 때려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려요. 결국 이제 머리가 두개골이 함몰되면서 죽는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분이 이제 강경대라는 분인데 이제 그런 일들을 1학년 때 겪으니까 공권력이 사람도 죽이는 내가 5.18에 사람 죽인 것도 봤지 80년대 또 많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고 네. 모르는 맞아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건 네. 동년배가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그럼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만하고 싶고 나도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예, 수도 그런 있잖아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같이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약간 타고난 건가 봐 그거는. 이렇게 지루하게 해도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아, 이게? 다 걷어낼 거니까. 아니야 재밌어. 난 이런 진지한 이야기도 그래요? 재밌어. 네, 다 걷어내. 김성희님이 미국에서 샌드위치 열심히 팔면서 돈 엄청 많이 버셨다고 했잖아요. 엄청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먹고 나서 그래도 살았죠. 먹고 살만 하셨잖아요. 저희 오정 TV에는 맞아. 하루에도 수천 개가 팔려나가는 바로 그런 빵이 있습니다. 바로 네. 빵준서의 찹쌀떡입니다, 여러분. 김성애 대변인님 저랑 방송하고 갈 때마다 차 막혀가지고 항상 허기진다고 하시거든요. 출출할 때는 이 네. 빵주사의 찹쌀떡이 딱이죠. 이 빵준서 찹쌀떡은요, 여러분, 이 찹쌀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쫀득쫀득하면서 막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보다 깔끔하게 뜯어지고 오, 맞아요. 안에 있는 앙금이 설탕처럼 달지가 않아요. 적당하게 달달하면서 안에 견과류가 또 엄청 많이 들어있고 밤도 들어있고. 통 알밤이 오, 아시네요.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요? 엄청 그럼 맛있죠. 찰기가 네. 제가 생각엔 가장 이상적인 것 맞아. 같아요. 예. 그치 너무 늘어나면은 너무 진짜 가루 다 많고. 떨어지고 힘들잖아요. 농도를 되게 잘 맞추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도도 그 너무 당도가 낮은 것도 전 되게 좋고 달면 몇 개 못 먹거든요. 맞아요. 자기 전에 내놓고 아침에 되면 완전 뽀송뽀송해져 있잖아요. 어. 아침 식사 대신을 먹고 그럽니다. 이거 광고하세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우리 거 또 광고는 되게 열심히 하시네. 저분- 역시 샌드위치 팔던 가락이 어디 가지 않아.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경계 있는 기술을 아니 잘하나.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근데 빵준서 그만큼 먹어봤는데 맛있었고 제품을 칭찬할 만하니까 맞습니다. 김성애 대변인님도 극찬을 아끼지 않는 바로 그 빵준서의 찹쌀떡입니다. 지금 가격적인 혜택도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한 박스에 12,900원. 네. 세 박스 사시면은 45% 할인해서 28,400원이에요. 네. 그래서 한 박스만 사셔도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지금 배송 메시지에 오정TV 남겨주시는 분들 가끔 그게 있대요. 오정TV 남기면 뭐 없나요? 이런 문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또. 조만간 이제 쇼핑 혜택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배송 메시지에 오정TV도 잊지 마세요. 네. 초창에 빵준서 검색하면은 안에 찹쌀떡, 카스테라, 뭐 애플파이 여러 종류 너무 아주 많아요. 많이 나오니까요. 빵준서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짜잔 요것도 광고하고 넘어갈게요. 요건 모르셨죠, 김성애 대변인님? 예, 몰랐습니다. 네. 바로 이거는 하나 저희 드리죠. 네, 네. 또 오정 TV와 함께하는 파워 NK3. 요즘 워낙 바쁘시잖아요. 네. 맞아. 건강 잘 챙기셔야 할 텐데 건강에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홍삼입니다. 오, 면역력 키우는 주시는 데도 너무 건가요? 좋고요. 네, 드셔보세요. 피로 푸는 데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억력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인데 네. 그냥 홍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황치, 침향단 같은 공진단에 들어가는 공진단 막 하나를 5만 원씩 하는 거 아시죠? 비싼 거 막 10만 원도 넘어요. 맞아요. 그런 공진단에 들어가는 고품질 그리고 아주 고가의 원료들이 잘안 뜯어지세요? 함께 아니, 잘 들어있는 뜯어져요. 아, 그렇죠. 먹어도 되나 눈치 보고 있는데. 아 드세요. 저희 쭉 드셔보세요. 편하게 드시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저는 이거 그냥 하루에 2개씩 먹어요. 아침 저녁으로. 맞습니다. 아침에 딱 활동하기 전에 먹고 자기 전에 한번 먹고. 그리고 이게 6년근 홍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도 15ml라서 아주 넉넉하고요. 다 네. 국내산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 인증을 받는 건강기능 식품이기 때문에 네. 액상차나 이런 게 아니에요. 대기업의 브랜드 있잖아요. 짱 이런 것들. 정말 이게 땡.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거품이지 거품. 네, 정말 제품력을 보고 아 내가 홍삼 제대로 된 거 하나 먹어보고 싶은데 하시면 휴대도 간편하고 네. 맛 어떠세요? 아, 맛있습니다. 맛있죠? 네. 아이들도 먹이기 너무너무 편한 파워앤K3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네, 부모님들 연말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정TV 부모님들- 네. 쓰면 사은품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이 세 박스 중에서 요 한 박스 이 안에 10포가 들어있거든요. 이거 무료로 저희가 오정TV 구매자들에게만 드리니까 배송 메시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홍삼도 드셨으니까 이제 힘내서 네.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 해야죠. 좀 또 김성애 대변인님이 슈퍼 팬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무 매치가 안 돼. 완전 나 질문했다 립제이 완전 매니아에다가 아, 수업에서 립제이를 제일 좋아하세요? 아, 립제이를 아주 좋아하죠. 너무 어떤 열광. 게? 굉장히 관능적이고 오. 예, 춤도 잘 추고 네. 예, 워킹할 때도 잘하는데 네. 예, 그게 아닌 춤도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하다 막 조회수가 2,000, 3,000 되는 영상까지 다 찾아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광신도네. 네 내가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찍은 영상까지 보면서 네. 아, 근데 그게 최고였어요 그 진짜. 대회 그래요? 나가서 추신 거예요? 아니 대회가 아니라 어디 되게 조그만 공간에 한 4, 50명 정도밖에 안 네. 모여 있는 데서 네. 아 이게 딱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평상시에도 SNS에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선별해가지고 엄청 올려요. 음악 설명 음악을 또 좋아하시는구나. 완전 한 10페이지. 네. 진짜 지루하잖아 그거 생각만. 읽어? 그러니까 근데 좋아요가 몇백 개야. 오. 근데 음악을 진짜 좋아하셔. 오. 주차장에서도 막 시끄러워 보면 혼자 음악 엄청 크게 아니 틀고 막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잘 듣는데요. 네. 발라드를 싫어하신대. 예, 발라드는만 별로 취미가 없고 그거 외에는 포크, 락, 뭐 이런 것들, 힙합 뭐 다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되게 차분해 보이지만 안에 속에서는 막 들끓나 봐. 끼가 있어. 립제이도 관능적인 모습이 좋다고 하죠. 아 예,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엄청 섹시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김성애 대변인님을 위해서 슈퍼 월드컵 이상형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좀 생뚱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합을 어디서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김성애 대변인을 모셔놓고 수우파 이야기를 하다니. 수우파 이상형 월드컵 김성애 대변인 편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강 시작합니다. 네, 웨이비의 규리안과 프라우드먼의 헤일인데 자, 둘 다 모르겠어요. 아, 외모만 그래요? 보고 네. 외모만 외모만 보고 보고 고르기 되게 어렵군요. 오른쪽 오른쪽 헤일리, 헤일리. YGX 이삭과 훅의 오드. 요것도 잘 모르시겠죠? 예, 둘 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외모만 보고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또 오른쪽. 이건 알죠? 이건 막강하다. 홀리뱅의 야, 허니제이. 갑자기 여기부터 리에이랑 허니제이 붙이면 어. 어떡해. 허니제이가 춤을 잘 춰서 저 허니제이. 허니제이 씨 요즘 진짜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분이 그리고 매력이 되게 많더라고요. 질린과 제트선님. 예, 이분들도 다 모르시는 분들이. 제트선은 그래도 많이 화면에 나왔는데 네, 저는 오른쪽 하겠습니다. 제트선. 제트선.
벨, 홀리뱅의 벨과 훅의 아이키. 아이키로 일단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분이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가장 요즘 핫한 핫하죠. 분인데. 아, 난 너무 매력 있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전민기 씨가 진짜 좋아해요, 아이키. 너무 귀엽다면서. 귀여워. 나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애도 있는 사람을 어떻게 호주머니 다 넣고 싶어. 그 애까지 같이 넣어야 돼. 안 돼, 안 돼. 지금 내 애도 지금 벅차. 덧니 보였다. 아, 그래? 자, 훅의 효우 씨와 훅의 레이전 씨. 예,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모르는 건 오른쪽이구나. 아니에요. 뭐, 외모. 외모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웨이비의 돌라니까 홀리뱅의 헤르츠. 뭐 이 경우는 홀리뱅의 헤르츠로 가야죠. 근데 저는 몰라서요. 홀리뱅의 헤르츠 씨는 어떤 분이세요? 글쎄 저는 뭐 춤추는 거밖에 못 봐서 이렇게 뭐 대사가 자주 나오는 분은 아니었어서 네. 근데 춤추는 게 마음에 들었던 기억은 나서 헤르츠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약간 그거 끼 있는 그런 예능을 좋아하시네. 그죠? 노래, 춤 이런 거. 아예 집에서는 예능 프로그램밖 이랬는데 정말요? 근데 혼자 아내 몰래 내가 혼자 춤을 따라해 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아 노래를 있는 혼자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아니 되나 안 되나 내 어깨가 돌아가나. 아니 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춰본 적이 없어서 이제 된다 안 정말요? 된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오늘 안 가보셨어요? 그럼 오늘 아니, 최초로 아니, 한번 그럼- 잡으실래요? 아니, 뭐 저 때는 이제 일단 나이트 클럽이었고 네. 네. 제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그때 락카페가 생겼다가 그냥 클럽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나이트 클럽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가본 게 다고 그 뒤로 이제 이 무도 생활은 아니 나이트 클럽 갔을 네, 때도 춤 춤 추셨을 안 출 거 수가 아니 뭐 없죠. 이게 앉아서 뭐 이제 남들 따라서 추긴 하지만 어떡해? 어떤 그 형태가 있는 춤이라기보다는 예, 뭐 그냥 이렇게 흔드는 정도지. 흔드는 예, 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동작을 보면 딱딱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몸을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는 뭐 되는 게 없어요. 와킹 이거 연습 집에서 안 해보셨어요? 이제 그런 거는 아예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동작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게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잘. 그러니까 노래랑 그럼 춤을 좋아하시는 게 내가 잘 못하는 분야라서 노래는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 노래는 집중해서 보고 춤은 춤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다가 댄싱 라인 때부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몸으로 보여주는 거가 또 장사가 된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이 대마시안 스튜디오 같이 하신 우리 김용민 PD님의 동생이 기억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 사람이 몸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쓰는지를 보면서 되게 매료가 됐었는데 수우파는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네. 빠져들죠. 립제이한테. 립제한테 빠져드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예능이라는 게 남자들이 주로 나와서 남자들의 우정, 사랑, 그쵸. 막 남자들의 경쟁 막 이런 걸 보여주다가 수우파를 보면 수우파 안에서 그 여성들끼리 강렬한 충돌도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어떤 그 한 집단끼리의 그 우정, 막 맞아요. 이런 사랑, 이런 네. 막 대결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남자 한 명도 없이도 그런 긴장감을 충분히 텐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걸 춤 자체를 재밌게 볼 수도 있지만 여성만으로도 이만큼 에너지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그 평론을 하고 안에 있네. 있는 또 네, 평론가야 갑자기. 아니 남자가 보는 것으로 소비당하던 여성의 그쵸. 이미지를 네. 그걸 주도해서 같이 수영복을 입어도 옛날에는 남성에게 어떻게 하면 섹스 어필할 건지를 기준으로 해서 수영복을 입고 나왔다라고 하면 네. 이 수우파에서 여성들이 소비되는. 예, 그 수영장에 가서 논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남자한테 예쁘게 보여야지라는 것이 화면 속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댄서분들 자체도 어쨌든 기들이 일반 그 여성분들보다는 세기 때문에 완전 보통 그 기빨리죠. 안에서 딱 살아남으려는 어떤 정글 같은 분위기여서 오히려 그런 게 되게 잘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에. 초반에 이제 모니카랑 노제랑 그 헤이마마 춤 하기 전에 팀전 할 때 네. 보면 이제 모니카 나이가 네. 한 열 몇 살 많잖아요. 20살 가까이 많은데 네. 이제 뭐 이래서 이제 기로 누르려고 딱 그러는데 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파트비는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냐고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건 지금 대통령 후보 나왔던 정세균 이런 사람들 제가 그 사람한테 가도 선배님 지금 정책 방향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못해요 그런 얘기 뭐 뒤에서 뒷담은 해도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소통하는 것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되게 다양한 것들을 네. 느끼셨구나. 다음 또 계속 이어서 가죠. 라츠카의 가비님과 원체 로잘리님. 우리 또 라치카의 가비로 일단 가야죠. 저는 가비 라치카 너무 좋아요. 아, 좋아? 네. 남자들이 보는 가비가 어떤지 저는 궁금해. 라치카라는 저 명칭이 이제 라가 정관사고 치카가 저기 스페니시거든요. 네. 아 그래요? 계집애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여성을 험하게 부르는 말은 아니고 속어로 부르는 네. 말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히스패닉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 이쪽에 건너와서 남미 대륙에서 혼혈이 되고 이러면 네.
여성들이 굉장히 막 글래머러스하고 막 이렇게 성격도 약간 세고 막 네. 이런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제시 정도밖에는 볼 수 맞아요. 없었는데 제시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힘 있는 캐릭터여서 진짜 몸매가 육덕지고 LA 타운에서 오신 언니 같은 느낌이 그쵸? 진짜. 그리고 그걸 안 감추잖아. 춤도 너무 잘 그런 점에서 추고. 너무 좋았어요. 훅의 선윤경님과 라치카의 리안 씨. 예, 둘 다 모르는 분이니까 선윤경으로 가겠습니다. 동양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네. 립제이님도 약간 눈이 길고 그죠? 아니 립제이는 춤을 잘 춰서 좋아하는 거고요. 외모로 립제이님을 그럼 외모로는 누가 가장 네. 매력적이었죠? 로제? 초반에는 모니카 네.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오. 그리고 그분이 팔다리가 길잖아요. 맞아요. 춤추는 데서 팔다리 길인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모니카. 예, 모니카도 좋았고 노제도 괜찮았고. 얼굴은 또 많이 보시네. 그래, 엄청. 아니 얼굴을 보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네. 대답을 한 거고 예, 춤은 립제이. 난 저 사람이 제일 좋아. YJX 리정. 그리고 원트의 이채연. 예, 저는 뭐 이건 뭐 볼 거 없이 리정. 오. 저분이 22살인가 20몇 살인데 네. 그 팀의 리더를 리더 하잖아요. 맞아요. 동차시더라고요. 그런 오, 당참이 매력 있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홀리뱅의 뮬, 프라우드만의 K-데이. 프라우드만의 K-데이로 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당연히 립제이죠. 립제이입니다. 볼 거 없이 립제이. 네. 라치카 피넛, 홀리뱅, 로아. 라치카의 피넛. 굉장히 기운차고 약간 의리도 있고 좀 뭔가 저번에 립제이랑 한번 맞아요. 워킹으로 한번 붙은 적이 네. 있었는데 안 예, 밀리더라고요. 안 밀리는 그 당당함. 예. 안 밀리더라고요, 피넛 씨도. 사실 클래스로 놓고 보면 립제이한테 완전 밀려야 되는 클래스인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붙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나왔습니다. 이건 뭐 모니카, 이건 모니카죠. 효진초의 리더들의 대결이네요. 예. 모니카입니다. 네. 자, 웨이비의 리수와 원트의 엠마.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원트의 엠마로 네. 네. 엠마 저분 굉장히 요정처럼 생기셨어요. 라츠카의 시미즈 그리고 YGX의 지효. 지효. 정말요? YGX 지효. 예. 수우파를 안 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이거? 그냥 얼굴만 보고 가는 걸로 하려고 그랬던 어머, 거예요? 그래도 그럼 될 이걸 거야. 안 했겠죠. 훅의 레이전 그리고 엠마. 원트의 엠마 갑니다. 자, 라츠카의 피넛, 프라우드만 K-데이. 어렵네. 피넛. 피넛. 피넛은 춤추는 게 생각이 나고 저쪽은 잘 생각이 안 나서 네. 훅의 오드, YGX 지효. 예, 오드로 가겠습니다. 훅의 선윤경, 훅의 아이키. 예, 뭐 이건 아이키로 해야죠. 네, 아이키. 너무 사랑스러워. 입술이 어쩜 저렇게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가비가 벌써 떨어지는 너무 아깝긴 한데 일단 가비 그래도 언니 사랑해. 립제이가 이상형이지 않을까. 네, 립제이로 가겠습니다. 근데 노제가 안 나왔다. 그렇네. 노제랑 립제이가 딱 붙어야지 박빙인데. 왜 안 나와? 네. 홀리뱅의 헤르츠, 프라우드만의 모니카. 이 경우는 모니카로 가야 되겠죠. 네. 모니카 씨 진짜 저 처음에 그 흰 셔츠 입고 컴백홈 춤추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거기에 막 이렇게 여기 장미 문신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 빨리 문신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 이거 좀 그만하게 해야 돼. 빼야죠. 도대체 문신이 불량하다라는 기준을 누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요. 자, YGX의 리정과 코카인버터의 제트선. 이건 자꾸 리더 싸움으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리정을 많이 네. 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리정으로 가야 되겠고요. 프라우드만의 헤일리, 홀리뱅의 허니제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거 그래요? 허니제이 너무 이러다 리더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약간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리더들이 리더였잖아. 춤을 제일 잘 추긴 잘 춰. 그러니까, 예. 아이키, 립제이. 아이키 아깝네요 립제이. 립제이. 그럼 결국 이거 답정너다. 그러니까 답정너. 립제이네. 피넛과 허니제이. 이건 어려운데요. 예. 피넛 마침 오늘 제가 또 아침에 피넛 영상을 또 보고 그래서 뇌리에 남아 있는 게 좀 있기도 해요. 포기를 못하네. 그래요. 추천 영상을 또 좀 보게 되더라고요. 계속 뜨니까 내가 이게 보는 거. 계속 뜨면 또 이제 계속 떠서 계속 보는데 오늘 아침에 또 떠갖고 피넛. 봤는데 피넛 피넛으로 오, 가겠습니다. 허니제이가 떨어지네요. 허니제이 소리. 어차피 아는 사이도 아닌데요. 이건 리정. 네. 리정 갑니다. 자고요. 피넛과 모니카. 피넛과 모니카. 와. 근데 프라다. 모니카가 네. 약간 꼰대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저 중에 제일 연장자라서 들어올 때부터 니들 다 내 말 들어야지 약간 이런 게 맞아요. 있어서 네. 저는 열정 넘치는 도전자 피넛. 피넛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아침에 본 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4강입니다. 리정과 네, 립제이. 리정은 사실 큰 애정이 없고 이제 립제이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립제이로. 립제이. 이거 너무 답정너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걱정인데요. 립제이 대 결국에는 피넛. 이건 초반에 춤 대결을 봤던 기억이 그대로 나는데 이제 노제가 나왔으면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러게 왜 로제가 안 나왔냐? 근데 요즘 수우파로 검색을 하면 네. 절반이 노제가 먹고 들어가더라고. 노제가 있던 팀이 굉장히 초반에 떨어졌는데 여전히 영상은 다 이 노제 거만 도는 게 역시
사람들이 너무 얼굴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주얼 아니 근데 비주얼 춤도 너무 잘 춰. 추니까. 춤추는 걸 보면 약간 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얼굴 때문에 굉장히 과소평가 당하게 그럴 수 있지.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립제이는 이 수우파에서보다는 밖에서 영상이 훨씬 더 좋았어서 립제이로 가겠습니다. 립제이 씨는 약간 수우파 내에서는 그 모니카의 좀 2인자 같은 느낌이 강했잖아요. 잘 안 살았어요. 네, 안 립제이 살았으면 씨. 립제이. 그래서 결승전은 립제이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립제이. 립제이님 축하드립니다. 김성애 대변인님께서 최고로 뽑았습니다. 네. 윤혜 씨는 그러면 네. 이 수우파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YGX 리정. 리정? 리정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 그래요? 너무 귀엽고 섹시하고 당돌하고 아 당돌한 춤 정말 너무 잘 추고 막 그 딱 눈빛 딱 변할 때 있잖아. 네. 막 애기애기하게 하다가 네. 춤출 때 딱 변할 때. 내가 팀원들 지킨다 뭐 이런 표정 나올 때 나이가 너무 어리면서. 멋있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된 좀 리더 같은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정 아주 오. 매력 있습니다. 얼굴도 제 스타일이야. 나는 노제. 여기는 요새 립제. 최근에 선우정아, 이승환 뮤비에 옹성우랑 나와서 맞아. 둘이 출연했는데 뭐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아니 예능도 어떤 엄청 사람이- 다 봤나 봐. 옹성우 씨는 예능만 누구야? 보신다고 했잖아요. 옹성을 몰라요? 네 몰라요. 옹성은 몰라 진짜? 어떻게 옹성을 몰라? 잘생겨. 나는 김성애는 아는데 옹성우는 몰라. 다니엘강이랑 원어원 할 때 봤어요? 원어원에 3등인가 했던 사람인데 몰라요. 얼굴이 요만해. 알지 알지. 얼굴이 내 요만해. 스타일이야. 내 전 남친 닮았다. 약간 막 개, 또 어디서 또. 두 눈을 왜- 질끈 감으셨어. 왜 화를 대변인님이. 내세요? 화 안 났어요? 예. 저는 이분은 예능을 안 봐. 의외로 뉴스만 봐요. 전 윤혜 집에서 씨는. 뉴스만 봐요. 지 눈빛. 근데도 그렇게 몰라? 저 매일 뉴스 보고 가는 거야 방송에. 경멸하는 저 눈빛. 심지어 JTBC, SBS, MBC, KBS 다 봐요. 돌아가면서. 예. 노사모가 뭔지 모르는 건 약간 내가 약간 말은 하는데 충격을 받았거든. 노사모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는 네. 초등학생이셨어요? 이게 모르겠네. 뭔 말이에요? 그때 대학생이었죠. 저 02학번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대변인 만약에 자녀분들이 연예인을 하겠다. 궁금하다. 얘기를 해서 근데 끼가 하나도 없고 실력이 네. 없어. 근데 막 아빠 닮았어. 몸은 아빠 닮았는데 성대도 네. 근데 막 너무 막 사람들 앞에 나서고 막 연예인을 너무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뭐 왜요? 결정은 자기가 할 텐데 네. 전 안 된다고 일단 말리겠어요. 왜요?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으니까 네. 그럼 배우면 되잖아요.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네. 예를 들면 회사를 들어가면 중간 클래스도 살아남아요. 네. 근데 예능 쪽은 톱 클래스만 살아남는데 이 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동네에서 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탑인 사람 중에서 다시 탑을 그쵸.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어도 막상 들어가서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연습량으로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타고난 자가 그 탑 자리를 지킨다라고 타고난 자가 생각하시면 심지어 연습도 열심히 하거든.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더 중요하게는 제가 그 친하게 된 MBC PD가 예능 PD인데 네.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정말 모르겠는 게 어느 연예인이 뜰지는 못 맞추겠다. 이렇게 오래 있었어도 못 맞추겠는데 못 맞추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뜨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 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운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실력, 얘는 정말 잘하는데 싶은 애들도 안 뜨는 절대 안 뜨고, 네. 제가 어떻게 하지 싶은데 뜨는데 그쵸. 아무리 오랫동안 지켜봐도 패턴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서 공략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냥 그런 걸 바라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힘들죠. 근데 꼭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꼭 성공하고 탑이 돼야 되나요? 그 일 자체가 즐겁고 재밌으면은 그걸로 부족할까요? 20대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30대는 뭘 먹고 살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일로 또 수입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예. 근데 저도 하여튼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특히 예능은 노력으로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화하시네. 이거는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우사인 볼트를 보면 우사인 볼트 우리가 보면서 야 너도 달리기 연습 열심히 하면 우사인 볼트처럼 뛸 수 있어라고 말은 아무도 안 절대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죠. 그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거는 되게 받아들이면서 이 예능에서의 본인의 재능은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다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 연습은 아닌 것 같아. 타고난 감이나 아니면은 진짜 운이 어떻게 잘 그걸 잘하는 작용을 해서.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잘해요. 저는 제 아이가 재능이 없어도 저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노래 재능이 1도 없었거든요. 맨날 음정 박자 다 나가고 하루 12시간씩 연습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미쳐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물론 맨날 통장에 잔고는 없었지만 지금 대변인님은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계신가요? 예, 저는 뭐
미국에서 돌아왔던 이유도 네. 제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든데 뭐 저희들끼리 오만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일종의 전쟁터 같은 데거든요. 바람 보면 잘못 뒤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막 주변에도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 참 많이 봤고 네. 일도 너무 힘들고 남한테 나쁜 소리 해야 되고 저도 나쁜 소리 많이 듣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너무 재밌어요. 악성 댓글이 달리잖아요. 악플이.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막 지워버리던지 아니면은 약간 뭐 하잖아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되게 논리적으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악플러한테 댓글로. 댓글로 그렇게 또 달고 또 달고 그래서 뭐 싸운다기보다는 제가 다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강심장이다. 이 멘탈이 보통이 아니다. 막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 정치를 그래도 해보시니까 이 정치에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매력이 뭐가 있나요? 정치가 갖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작은 일들을 이뤄갈 수도 있고 어떤 제도를 바꿨을 때 그것이 실제 효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재미가 있어요.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너무 힘들고 24시간 언제 뭘 할지도 알 수가 없고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아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여야가 싸우고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항상 검찰이나 경찰 등 이 권력 감시기구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그러니까 매사가 불안하죠. 불안하다. 그럼요. 대변인님이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롤모델로 삼고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멀리는 김구 선생님 같은 김구요? 예, 키 크시잖아요, 이분. 네. 190. 190인지 몰랐어요. 몰라, 키 근데 커 이분. 기골이 장대한 분이었죠. 네. 예.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네. 참 좋은 모델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두 분이 참 항상 마음에 듭니다. 나이를 먹어서 발견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더라고요. 김대중 예.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 전에 하셨던 대통령이신데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이제 저는 서울이지만 가족들이 이북에서 다 오셨고 실향민이거든요. 네. 황해도에서 오셨고 그래서 좀 보수적이라 집안이 네. 어떤 호남 전라도에 대한 편견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그런 편견 하에서 바라봐서 저도 어렸을 땐 되게 뭔가 음험한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했었는데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김대중이라는 거인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정치는 이 사람처럼 하는 거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의 과감한 양보, 타협,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씩 조금만 앞걸음을 한 걸음 디뎌 나가는 모습을 김대중 대통령님이 참 잘하셨던 것 같아서 요즘은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잘 몰라서 아직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김대중 대통령은 여야 할 것 없이 좀 다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실 수는 없으니까. 언제 한번 특집을 해야겠네. 이분에 예. 대한 발자취 궁금합니다. 그 제가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다 하니까 법안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야당에게 뭔가 사탕을 잔뜩 던져주고 가족 무슨 법을 통과를 시켜요. 이 법의 내용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쉬운 말로 풀어주시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유산 상속받게 하고 그 전에는 안 그랬죠. 그전엔 안 그랬죠. 그전엔 장자가 우선이고 여성이 퍼센티지가 낮고 이런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녀가 평등하다.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모든 의원들이 알았으면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의원들은 통과를 못 시켰을 것이다. 근데 이분이 이제 비전을 가지고 그 노태우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구나. 네, 그 당시가 야당일 때인데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원하는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로 하고 그렇게 합의를 봐갖고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여권 신장하는 기본 틀을 만들었던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막 상대 정치인이면 막 공격을 위주로 하는데 그분은 이런 식의 물밑 협상과 타협을 할 줄 아는 분이었는데 그런 거 좀 따라 배우고 싶어요. 저는 최근에 썬킴님하고 방송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보수,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많이 나뉘지 않느냐, 진보 보수. 아니다. 국회의원은 다 보수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절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정치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좀 못 갖고 정치인들 앞에서는 싸우지만 뒤에서는 술 마셔.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맞아.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만 하고 뒤로 갈 때는 손잡으면서 나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민생을 위해서 조금 희생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좀 감내를 해야지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엔 다들 자기 밥그릇 지키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면은 이게 겉으로는 우리가 일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아니니까 이렇게 더딘 거 아닌가. 그래도 유권자들이 냉정해요. 그 매번 4년마다 선거하면 300명 뽑잖아요. 네. 40%가 초선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니다. 그만큼 많이 진짜 물갈이 하는 분위기가 거예요. 좀 다른 것 같아. 갈아치워. 무슨 아니면- 당이라고 해서 꼭 그 당을 찍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인물을 보는 것 같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이제 김정희 대변인이랑 같이 방송을 해보면은 좀 플렉서블하다, 유연하다 네. 이런 거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재미없는 걱정은 지금 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걷어낼 거니까. 왜 난 재밌었는데 왜? 개그만 치고 이런 것보다 나는 진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럼 다행이지. 나는 매주 듣는 목소리니까. 또 또- 신선했는데. 그랬어요. 네. 시청자분들도 신선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저는 권위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이제 대변인을 봤을 때 느꼈던 건 내가 느꼈던 선입견들 있잖아요. 네. 정치인들이나 네, 이런 맞아요. 관계자분들 방송 전후가 진짜 많이 다른 적이 많아요. 맞아. 근데 이분은 누가 똑같. 가장 최악이었죠? 오윤혜 씨? 난 이낙연 씨하고 나 좀 실망스러웠거든. 방송 끝나고 만났어요?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 대화를 나눴거든요. 아. 근데 그때 제가 좀 실망했거든요.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옆에 저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나가셨구나. 아. 그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셨겠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네. 근데 어쨌든 똑같은 분이고 해가지고 꼭 국회의원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제대로 못하면 이제 왜냐하면 대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 카톡으로. 네.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 분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출마하시면 우리가 선거 운동하자. 여기다. 진짜요? 싫어하실 것 같은. 아니 지금 아니, 화색이 엄청 도는데 좋아하죠. 표 엄청 좋아요. 달아나. 그럼 제가 선거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와킹 춤을 했을게. 엄청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정치인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결국은 유권자거든요. 네. 나한테 표를 줄까 안 줄까를 봐서 눈치를 보는데 네. 그 눈치를 보게 만들려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그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눈치를 보는 만큼 그들이 세금을 덜 허투루 쓰고 그것이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좀 생각하셔서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도대체 누가 나한테 금전적 이득을 줄 것인가 아니면 뭐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를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그럼 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주 작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10만 원 더 준대. 약간 요런 아주 단순한 이유로도 뽑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지. 어쨌든 개인이. 자기 의사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뭐 맞아. 누구를 찍는지는 각자 알아서 하는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맞아. 투표를 안 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네. 투표는 늘 하지만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이득을 준대 하고 그거에 쏠려서 투표를 하는 게 맞는 건가는 늘 제가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려고 공약을 만드는 건데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럴 거면 허경영 뽑겠지 다들. 나 1억, 그러니까 1억 그게 문제야. 1억 받으려고. 거기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아니까. 될 사람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시고 우리 네. 김성애 대변인님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오정TV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